오늘은 기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 즉 10개의 글자 중에서 6번째 있는 글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기토는 음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의 오행으로 나누게 되면 기토는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저번에 이제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됩니다. 같은 토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성향은 뭐 믿음을 뜻하고 뭐 이런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 즉 아주 큰 땅이라든가 큰 산이라든가 대평원이라든가 이러한 개념의 좀 약간 규모가 있는 흙이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작고 유약한 그런 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하고 기토하고 같은 토라고 하지만은 그 용도라든가 용법이 많이 차이가 있게 되겠죠. 이 기토라고 하는 것 음토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대개 비유를 할 때는 분토 내지는 전원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분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분자가 동이 분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릇을 뜻하는 거예요. 그릇. 자, 어떤 그릇이냐면 집에서 화초 같은 거 키우시고 난초도 키우시고 어떤 분들은 상추라든가 뭐 고추 같은 것도 이렇게 직접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상추라든가 이렇게 고추 같은 것을 집에서 재배를 하려면 반드시 화분이라고 하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 화분 안에 화분 자체가 기토가 아니고요. 그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촉촉하고 비옥한 흙을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토를 생각하실 때는 너무 막연하게 그냥 기토, 무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비옥한 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니면 또 이제 집에 옛날 같으면 저 같은 경우도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데 가면은 이제 허름한 초가지붕에 있는 그런 집 앞에 항상 텃밭 같은 것이 있었죠.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한 서너 평 될까요 말까요. 그런 작은 텃밭에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거기다 고추도 심으시고 깨도 심으셔가지고 깻잎 김치도 담아 먹고 그랬던 기억들이 남나서 그러한 화분 속에 있는 흙이라든가 아니면 시골에 있는 정겨운 텃밭 이것을 이제 쉬운 말로 문전옥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기름지고 아주 비옥한 그런 것을 흙을 말하는 것이고요. 뭐 좀 더 크게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 뭐 과수원도 기토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논이라든가 밭 같은 것, 작물을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데 상대적으로 무토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비옥한 땅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만 있는 건 아니고요. 천간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설명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진술, 충미, 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구분 한번 해보면 천간으로 무토가 있겠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로는 진토라고 하는 게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로 또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천간으로 이 토를 두 가지로 나눠보게 되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건토라고 하는 것과 스토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건토라고 하는 것은 달리 뭐 조토라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건토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조토는 좀 약간 어감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건토라는 이렇게 말을 좀 많이 쓰는데 둘 다 같은 뜻입니다. 조토라고 하는 것도 마를 조자 마른 흙에 해당이 된다는 마른 땅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건자도 이게 하늘 건자이긴 하지만은 이 건자도 어떻게 돼요? 마르다, 말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건배라고 하죠. 건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잔을 말린다. 이 하늘 건자, 마를 건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잔을 말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건배합시다고 할 때 이 건자가 잔을 말린다. 그래서 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흙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진토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보게 되면 을목, 개수, 무토라고 하는 게 있겠고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신금,
정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개수, 그 다음에 신근, 그 다음에 기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것은 정화,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토라고 하는 데에는 지장간으로서 개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축토 안에도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진술 축미토를 놓고 봤을 때 진토와 그죠?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흙이라고 해서 이거는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술토를 보게 되면 이 안에는 정화라고 하는 화가 암장되어 있고요. 미토 안에도 정화라고 하는 화가 이렇게 암장되어 있습니다. 수기는 하나도 없는 땅, 수기는 하나도 없는 흙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술토와 그 다음에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 즉 건토 내지는 또 조토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진술축미토는 건토냐 아니면 습토냐를 금방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 지장간만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진토, 축토는 습토에 해당이 되고 술토, 미토는 건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금방 구분할 수 있는데 천간으로 무기토는 그냥 아무 이게 습토냐 건토냐 이거를 그냥 좀 간과하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에 해당이 되는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 그런 흙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 땅이 뭐 같은 땅이지 뭐 건토하고 뭐 습토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겠어 이렇게 놓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사주를 볼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화왕절인 4월이라든가 5월 달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너무 왕해서 금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릴 지경이잖아요. 녹아버릴 지경. 그러면은 그 약한 경금을 토로서 생조를 해주게 되면은 살인상생 내지는 관인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데 이때 건토인 술토, 미토로서는 이 경금을 어떻게 돼요? 생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 중에서 조토생금 불능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이거는 다시 건토생금 불능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에서 예를 들어서 수제비를 해 먹던가 아니면 부침개를 해 먹을 때 밀가루 반죽을 해야 되는데 밀가루만 있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 반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할 때 모래하고 자갈하고 시멘트를 이제 비벼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돼요? 물이 없게 되면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른 흙은 뭉쳐져야지만 금을 생할 수가 있는데 마른 땅은 아무리 뭉쳐도 뭉쳐지지가 않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뭐 화강암이라든가 현무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흙이에요? 화산 지진으로 인해서 용암이 분출돼 가지고 그것이 굳어진 그런 바위 암석이라고 하면 그, 그 퇴적암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흙이라든가 바위라든가 모래라든가 진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다져져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퇴적암이죠. 이거는 뭐 이암이라든가 사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이암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이 다져진 거고요. 뭐 사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래가 다져진 거고 그다음에 역암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거는 뭐예요? 바위가 자갈 같은 것이 이제 다져져 가지고 이제 암반이 된 거죠. 이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습토가 뭉쳐져서 나중에 어떻게 돼 오래되면 이게 바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건토는 아무리 금을 생하려고 해도 금을 생할 수가 없다. 단 금을 생하려고 하면 떻게 돼요? 반드시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가 있겠고요. 이 천간으로는 반드시 이 기토가 습토, 즉 개수를 머금고 있는 그런 흙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건토생금 불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 있는데 이거는 여름에 특히 뜨거울 때는 물기가 있어야지만 생금할 수가 있는데 겨울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해자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는데 해자월 같은 경우는 수기는 자체적으로 있어요. 수기는 물기는 그죠? 근데 그것이 겨울이라 얼어져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겨울에는 오히려 습토는 생금 불능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토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는 얼질 않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겨울에는 날씨가 영하 10도, 영하 20도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기를 머금고 있는 기토라든가 진토라든가 축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얼게 되죠. 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오히려 생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습토가 생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병화가 됐건 정화가 됐건 화가 있어야지만 생금할 수 있다. 즉 화가 있어야지만 생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건토생금불능, 조토생금불능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겨울에 습도가 생금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 이치를 잘 이렇게 모르시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약간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겨울이냐 어떻게 돼요? 여름이냐에 따라서 이게 조토냐 습토냐에 따라서 또 그게 많이 생할 수 있느냐 생할 수 없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염두에 두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흙이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기토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토인 기토는 양토인 무토와는 좀 사뭇 다르겠죠. 성향 자체가 매우 다릅니다. 양토인 무토는 매우 높고 넓은 개념, 즉 후중하고 고항한 토에 해당이 되죠. 고항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매우 높고 내지는 매우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분토와 같아서 비습하다라고 하는 뜻을 써요. 비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고항하다라고 하는 뜻에 반대돼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높지 않고 낮으면서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약하다. 무토는 좀 고항해서 좀 크고 높기 때문에 좀 강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기토는 매우 유약하고 좀 부드러운 그런 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크고 높기 때문에 칠살인 간목을 이용해서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기죠. 이는 마치 뭐와 같냐면 큰 산이라든가 대평원이 있는데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울창한 산림이라든가 그죠? 나무 이런 것들이 울창하게 자라서 큰 숲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무토가 있긴 한데 산은 있긴 한데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쉬운 말로 불모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불모지. 그건 죽은 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 내지는 간목이 없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또 있어가지고 그것을 소토 내지는 소박해야 용도가 생기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처럼 고왕하고 막 두텁고 후중한 그런 땅이 아니고 유약한 아주 부드러운 땅이기 때문에 목으로서 막 소토하고 소벽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박토가 된다 그래요. 박토. 이 박토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한자의 뜻을 보게 되면 열불박자죠. 흙이 얇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왜 박토가 되냐? 목극토라고 하죠. 목이 너무 많게 되면 토를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무토에 비해서 작고 부드러운 그런 흙에 해당이 되는데 나무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뿌리가 토를 다 어떻게 돼요? 산토 시켜버리죠. 산토. 그래서 흙이 얇아지는 겁니다. 산토. 흙을 막 해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토 일간들이나 무토 일간들이 일간 자체가 약한데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갖다가 다 깎아버리죠. 사람의 신체 장기 중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대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일간 기토가 약한데 내지는 무토가 약한데 목이 너무 극성하게 되면 흙이 박토, 산토가 되기 때문에 위장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죠. 근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는 그래도
양토에 해당이 되고 고왕하고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또 목을 써도 뭐 등이 그 목을 감당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기토는 너무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목으로서 소토하거나 너무 많은 목이 있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토 일간 쪽 기토라고 하는 것이 사주로 볼 때는 좀 많이 좀 힘들고 조화, 중화를 이루기가 좀 많이 어려운 일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쉽게 가장 기토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 집안에서 화분에 화초를 키운다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집안에서 지금 당장 내가 화분 안에다 화초를 심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할까요? 아주 비옥한 흙이 필요하겠죠. 물론 화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거는 전제 조건이 될 테니까 그 안에다가 담을 수 있는 아주 비옥한 흙이 필요할 겁니다. 그 비옥한 흙이 바로 이 기토가 되겠죠. 기토가 있은 연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토 자체는 뭐 습기도 머금고 있겠고요. 여러 가지 거름진 어떤 영양 성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분 안에다 흙을 담아 놓은 다음에 그죠? 화분 안에 일단 뭘 해야 되죠? 씨앗이 있거나 아니면 묘종이 있게 되면 그 묘종을 그 흙에다 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씨앗이라든가 묘종은 오행상 뭘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목에 해당이 되죠. 목. 그죠? 뭐 을목도 있을 수가 있겠고 간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화분 안에다 기토 안에다 심을 수 있는 씨앗이나 묘종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화분 안에다 씨앗이나 묘종을 심게 되면 반드시 물을 줘야 됩니다. 씨앗만 심었는데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씨앗이 발화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씨앗을 심은 연후에는 반드시 물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을 준 다음에 이거를 지하실이라든가 아니면 어두컴컴한 곳에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 뭐 가까스로 발화는 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잘 자랄 수가 없겠죠. 모든 식물들은 어떻게 돼요? 햇볕을 봐야지만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이파리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야지만 뿌리도 튼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줄기도 튼실하게 돼서 뭐 꽃도 피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를 짓는다 생각하게 되면 기토에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씨앗을 발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토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화분이 햇볕을 잘 받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햇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토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수목화가 이렇게 유유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기토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기토를 볼 때는 화분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연상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토는 목으로서 이렇게 소토하고 그런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기토 자체를 놓고 보게 되는데 기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안에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낫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 목을 제외한 수하고 화가 유유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면 기토가 어떻게 돼요? 기토로서의 용도가 아주 잘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흙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 고가의 난초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흙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양간이 좋고 음간은 나쁘다. 양간이 무토는 좋고요. 음간 기토는 뭐 음간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것은 양간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음간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토는 무토로서의 어떻게 돼요?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무토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기토로서의 어떤 조건이 맞게 되면 또 기토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것은 어떻게 사주가 중화가 되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이지 양간이니까 좋고 음간이니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하고 화, 햇볕이 유유적절하게 어떻게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햇볕은 있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흙이 마르겠죠. 기토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마른 기토 안에 자라고 있는 화초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그 화초도 마르게 되겠죠. 이것을 갖다가 화는 있는데 수가 없다고 해서 독양불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양만 있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화초도 마르게 되고요. 토도 말라서 생기가 없게 됩니다. 이것도 좋은 상황은 아니죠. 반대로 화는 없는데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고음불생이라고 해요. 음만 있고 즉 물만 많이 주고 그것을 햇빛에 내놔야 되는데 지하실이라든가 음습한 데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자라는 뭐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마치 콩나물 같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고음불생이라고 하는 것 콩나물과 같이 되는데 선생님 콩나물도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용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숙취해소를 위해서 그 콩나물 뿌리에 있는 아스파라긴산을 이렇게 섭취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이용해서 먹는 거지만 콩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봤을 때 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잘 자라서 또 다른 그 이세를 또 얻어야지만 그 콩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발전하고 유전자를 계속 번식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음불생은 어떻게 돼요? 콩나물은 그 일대는 자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주를 봤는데 남자 사주였어요. 남자 사주였는데 기토일간이었고요. 임수가 굉장히 왕한데 굉장히 한습한데 화가 한 점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고음불생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기토일간인데 한습해요. 수가 너무 많고 화가 한 점도 없으면 바로 고음불생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고민하냐면 이 사람이 그 발기부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을 했는데 그게 그 발기부전이라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세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따지고 보면 화가 사주에서 한두 점이라도 좀 있어서 조후만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고음불생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특히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양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왕세에 치우칠 필요는 없고요. 수와 화, 즉 음양의 조화만 이루어서 좀 조후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기토는 기토로서 어떻게 돼요? 아주 좋은 용도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기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일단 장미가 한 성 있고요. 그 다음에 풀들이 이제 새싹들이 이렇게 자라죠. 저는 이것을 이 장미라든가 이 새싹을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조연급처럼 나와 있는 이 밑에 있는 흙 있잖아요. 요것이 바로 기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라든가 어떤 작물 같은 것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봐야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이 기토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뭐 화초도 심을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오이라든가 이런 작물들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비옥한 어떤 텃밭, 그죠? 아까 화분 속에 들어져 있는 뭐 분토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화초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물도 있어야 되겠고요. 물이 있어야지만 이 작물들도 클 수 있겠죠. 이 작물, 이게 이제 을목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작물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기토가 물기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작물도 말라서 죽게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기토하고 을목하고는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개수라고 하는 물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임수가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만 있으면 안 되고 화라 물론 정화도 있어야 되죠. 화가 있어가지고 물과 화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주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화초가 잘 자라게 되겠죠. 그 화초가 자랄 수 있는 터전이 어디냐면 바로 이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토나 을목이나 용법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기토도 기토로서
어떤 작물이라든가 화초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름진 흙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있어가지고 윤토가 돼야지만 그 작물을 키워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만 있고 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고음불생이 돼서 콩나물이 된다라고 했죠. 지금 화는 없지만, 화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바깥에 벌써 태양이 이렇게 떠 있다라고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과 화가 유유적절하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조화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화초가, 자, 요 다음 그림 한번 보죠. 이거죠, 이거.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이런 화분을 말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겨울에 태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 자월, 축월 같은 때를 말하잖아요. 이 화분이 겨울에 밖에 추운데 나가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 해월이기 때문에, 해자 축월이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해자 축월의 기토는, 그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뭐예요? 화가 필요할 겁니다. 화도 정화라고 하는 것이 정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병화가 더 낫겠죠. 왜냐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쉬운 말로 겨울에 이런 화분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난로를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상추라든가 이런 화초를 심을 수가 있겠죠. 그 난방을 한다거나 비닐하우스를 친다라고 하는 것이 화를 만들어주는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화분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오미월 화왕절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화는 이미 충분하게 뜨거울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는 반대로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뜨거운 화의 기운을 낮춰주는 조우의 용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어야지만 기토를 촉촉하게 윤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 이러한 그림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가 필요한가? 인묘월에는 이게 목이 너무 왕한 거죠. 작은 화분에 인묘월에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너무 많이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토가 약하죠. 목이 왕하면 목이 토를 극하기 때문에 토가 약해지기 때문에 허토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화가 있어가지고 토를 화생토에서 토를 보좌해 주는 것이 더 좋겠죠. 신유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이 왕해지죠. 금이 왕이시잖아요. 기토일간이 신유월 금이 왕해질 때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설기가 왕해집니다. 토생금 해가지고 이때도 어떻게 돼요? 기토가 허토 약해지기 때문에 이때도 화가 있어야지만 약해진 기토를 생조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을 화로서 절제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묘월이라든가 신유월 같은데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에 동절이 태어났을 때는 이때도 뭐 화네요. 어차피 이때는 어, 토를 생조해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얼어져 있는 기후를 조우해주는, 즉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미월에는 수가 관건이 될 겁니다. 뜨거운 열기를 또 시원하게 식혀줘야 되는 거고요. 기토가 마르면 어떠한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때도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기토를 생각하고 사주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토를 감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기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